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리 한국과 이웃해 있는 일본과의 제조기업 간 기술 교류 역사는 오랜 역사를 거쳐 이어져 왔습니다. 과거에만 해도 현대중공업은 현대조선소를 지은 직후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에 기술자를 파견 보내 그들의 철강 기술을 배워와야 했는데요. 일진그룹의 창업주인 허진규 회장은 1970년대 일본에서 2차 전지 소재인 동박 제조 기술을 배우려 했지만 항상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에 지친 그가 새가 되어 일본의 공장을 날아다니고 싶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우리 한국은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눈부신 기술 발전을 거듭했고 이제는 역으로 일본 기업이 우리의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제련소 기술자들은 한국 제련소의 설비 운영과 생산 효율성 등에 대해 질문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왜일까요? 이 제련 기술이 쓰이는 군사 분야 중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은근히 어려운 분야가 바로 보병의 가장 기본적인 무기인 소총인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전장에서 활약할 소총 또한 크게 변화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차기 소총으로 파괴력을 크게 높인 6.8mm 탄약을 사용하는 NGSW를 개발하고 있고 일본은 차기 소총으로 20식 소총을 개발했는데요. 일반적으로 K2 소총을 가장 많이 쏴본 우리 한국은 우리가 만든 소총의 성능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업체에서 만든 소총들은 그 유명한 HK416을 능가하는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총기들은 냉간 단조라고도 불리는 콜드 포징 기술을 사용해 총열의 수명이 2배 이상이며 임무 특성상 험준한 환경에서 연발 사격할 때가 많은 특수전 부대들에게 있어 특히 사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반면 일본은 국산 소총을 사용하는데도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며 자위대들의 오른손이 특히 바빠 보입니다. 오늘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게 된 한국의 신형 국산 소총과 일본 최악의 실패작이자 주력 소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K416을 이긴 한국의 소총들. 2018년 말 대한민국 최강의 특수부대 중 하나인 UDT-C에서 다산기공의 카816 66정을 계약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카816은 7개의 탄창 210발이나 되는 탄약을 연발로 쏟아부어도 단 한 번의 기능 고장 한 번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튼튼한 총기인데요. 아랍에미리트 국영 총기 기업인 카라칼 인터내셔널과 한국 기업인 다산기공이 파트너십을 맺어 국내에서 양산하고 있는 뛰어난 성능의 5.56mm 소총입니다. 카816은 미국의 네이비실이나 데브그르 등의 특수부대 및 우리 한국의 UDT에서도 사용하는 유명한 총기인 HK416과 시그 516의 문제점을 수정한 쇼트 스트로크 가스 피스톤식의 AR-15 소총의 라이센스 생산형 총기입니다. 카816은 독일 육군 차기 소총 교체 사업에서 스카, HK416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최종 교체 후보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던 뛰어난 성능의 총기입니다. 카816은 2만 발이나 사격했을 때에도 여전히 2.0 모아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정확도와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아란 특히 명중률이 중요한 저격 소총이나 지정사수 소총의 명중률을 표시할 때 자주 사용되는 수치인데요. 모아가 2.0이라는 것은 91.44m의 거리에서 2인치의 원 안에 사격한 모든 총알의 탄착군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다른 소총은 2만 발을 쐈을 때 총열에 무리가 많이 가지만 카816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총기가 정확도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총열의 내구도 또한 굉장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카816은 콜드 포징이라 불리는 냉간 단조 방식으로 총열 및 부품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드 포징이란 뽑아낸 철을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정을 거칠 경우 2배 이상의 수명을 자랑하게 됩니다. 특수부대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중에는 때에 따라 연발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험난한 조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소총의 총열이 굉장히 망가지기 쉽다고 합니다. 하지만 콜드 포징 배럴을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강도가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카816은 물속에서 1분이 넘게 있거나 진흙탕 속에 있다가도 바로 꺼내서 시원한 연발 사격을 가할 수 있는 성능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짠 소금물이나 진흙탕,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특수부대에게 있어 큰 도움이 될 만한 총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 특수부대 UDT-C에서는 이 카816을 사용하고 있고 실제 훈련 장면 또한 공개되었는데요. 카816은 가볍고도 단단한 부품을 사용해 경량화를 이뤘으며 탄창 앞부분을 붙잡고 사격하는 분들을 위해 홈을 파놓는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가스 조절기를 조절해 발사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요. 이 총기를 생산하는 우리 한국의 다산기공은 카라칼 인터내셔널의 두터운 신뢰를 받는 OEM 협력사로 총포 사업에 뛰어들기 이전부터 자동차와 헬기의 정밀 부품을 생산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계 정밀 가공 분야에 상당한 기술력과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산기공은 총기 부품 제조업체로서 AR-15와 AK-47 계열의 소총들, M1911 권총, 글록 권총,
시급히 226 권총 등의 국군 및 호주군의 슈타이어 AUG 소총의 개량형인 F-90 소총과 카816과 같은 카라칼 소총의 완제품을 OEM 생산 납품해 왔습니다. 이처럼 워낙 다양한 부품을 만들다 보니 다산기공은 결국 자사 라인업만으로도 완성품 총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2020년 6월에는 핀란드의 MPK 훈련용 소총 사업에서 선정되었으며 여기서는 AK 소총과 AR 소총의 장점을 합쳐 만들어낸 DAK-47P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DAK-47P는 AK용 7.62 곱하기 39mm, 5.45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AR-15 총기로 밀떡으로 유명한 배우 정찬이 실제 사격을 해본 후 오리지널 AK보다 다루기 쉽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던 뛰어난 총기인데요. 다산기공에서는 이외에도 훌륭한 총기 여러 종류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중 DS-AR-15PC 기관단총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사업을 위해 고려된 적도 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국내 K1A 기관단총, K2 소총, K2C1 돌격소총, K3 경기관총 등을 납품할 회사로 다산기공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산기공은 현재 그동안 M16의 라이센스 생산, K2 소총, K14 저격소총 등을 만들며 사실상 국내 총기 방산업계를 독점하다시피 했던 S&T 모티브와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내 업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앞으로 총기 개발이 업체 주도로 바뀌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업체들 간 기술 경쟁을 유발해 양질의 총기를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 기대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총기 또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한때 우리를 비웃었던 일본의 사정은 어떨까요? 히데이 실패자 일본의 89식 소총. 2차 대전 시기 한때는 미국의 해군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던 일본이지만 이상하게도 소총 분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삽질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차기 소총은 최근 개발된 20식 소총이 될 것이지만 최악의 평가를 받은 89식 소총이 10수년간 함께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이미 아실지 모르겠지만 89식 소총은 정말 하루 종일 까여도 할 말이 없는 일본 최고의 실패작 소총입니다. 89식 소총은 5.56mm 나토탄을 사용하는 중량 3.5kg의 소총으로 요요 사거리 약 500m의 나토 표준 탄창인 스테네그 탄창을 사용합니다. 89식 소총은 M16의 보급형이라 할 수 있었던 AR-18을 기반으로 탄생한 소총으로 명중률은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은 오른쪽에 조종관이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맞는 이유는 포복 사격 시 조종관이 옷에 쓸리는 걸 방지하고 장교들의 사격 통제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훈련 장면에서는 89식 소총을 쏘는 병사들이 쏘다 말고 총기로 젖혀서 조정관을 조작하고 또 사격하다 말고 다시 젖혀서 조정관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보는 제가 다 불편한데요. 89식 소총의 조정관을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 윗부분이 안전, 다음이 연사, 다음이 3.4, 다음이 단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탓에 89식 소총을 쏘는 일본의 자위 대원들은 단발로 쏘려면 조정관을 연사, 3.4를 지나 단발까지 한 바퀴나 돌려야 합니다. 연발로 쏘려면 다시 3.4를 지나 연사까지 돌려야 하고 단발로 쏘려면 다시 또 3.4를 지나 단발까지 오른쪽으로 조정관을 돌려야 합니다. 보통은 안전 다음이 단발, 다음이 3.4 혹은 연발로 되어야 정상이고 조작 또한 편하죠. 자기네들도 확실히 이게 불편한지 이라크 파병부대에 한정해 왼쪽에서 조작할 수 있는 조정관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들이 근거리 전투 CQC 임무를 수행할 때는 안전 수칙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수시로 단발 안전을 오가며 조정관을 조작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89식 소총은 이럴 때 조정관 조작하다 맞아 죽기 딱 좋겠죠. 89식 소총은 이외에도 전부품이 많아 기능 고장이 수시로 일어나며 부품 분실 위험이 높은 것은 물론 먼지와 모래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면서 89식 소총의 가격은 무려 40만엔, 4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가격이면 K2 소총을 6자루는 살 수 있다고 하죠.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지른 국가이기에 다른 나라의 무기 수출이 극히 제한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많이 만들 수 없다 보니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본이 신형 차기 소총인 20식 소총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89식 소총이 주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식 소총의 보급이 워낙 느리기 때문인데요. 저율 생산이라는 일본의 특징 때문에 89식 소총은 30년의 긴 시간 동안 고작 14만 정을 생산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89식 소총은 2018년이 되어서야 겨우 자위대에게 모두 조달될 수 있었고 이 문제는 신형 차기 소총인 20식 소총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위대 특유의 저율 생산 문제 때문에 20식 소총은 연간 생산량이 5,000정 정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15만 정을 최대한 빨리 생산해 보급한다 해도 30년은 걸릴 것이라는데요. 이 속도로 모든 자위대원에게 소총을 공급하려면 70년 동안 생산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70년 후라면 2090년인데 이때는
영화 에일리언2에서 나온 것 같은 자동 조준 스마트건 같은 기관총이나 SF 영화 속 레이저 총기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은 이외에도 아무 때나 제멋대로 발사되어 자땡 권총이라는 별명이 붙은 남부 권총부터 저렴한 기관 단총인 우지를 기반으로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40만엔, 즉 400만 원이 넘는 미친 가격을 자랑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기관 단총 이네베아 기관 단총 등 희대의 실패작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의 총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면 과거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 또한 후손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이 6.8mm 탄약을 사용하는 NGSW 총기를 도입하게 될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 한국 또한 다른 군사 강국들과의 교류와 연구 개발을 통해 더욱 성능이 뛰어난 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역할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의 차기 소총인 20식 소총과 우리 군의 K2CU1 차기 소총을 비교해 볼까 싶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